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달카날 섬의 거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 전공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좀 이상한 사람 영향을 받아서 뭐 동영상도 싹 다 지우고 뭐 회계 영상도 올린다고 미친 짓 하고 그랬는데 이 점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제 전공을 살려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것보다 좀 제 관심 분야가 이런 쪽인데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Forbidden Archaeology다. 그래서 금지된 고고학. 그 다음에 크립토조알러지다 그래갖고 미확인 동물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확인 동물학 중에 약간 더 심화된 거, 어드밴스드 된 게 뭐냐면 Forbidden Zoology. 그러니까 미확인 동물학은 이제 주류학계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한 이제 미확인 동물을 찾는 건데 이거는 약간 심각성은 없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예 금기시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빅풋이나 거인, 특히 거인족에 대한 거, 네피림 거인족을 찾는 것은 지금 금기가 되었다시피 하죠. 금기가 만약 하나님이 금지시했다. 하나님이 이제 금지된 고고학이라든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금지된 동물학, 뭐 금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제 금지하셨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자들이 맡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뱀의 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올릴 건데 뱀의 시하고 관련이 분명히 됩니다, 이게. 근데 일단 외국에는 이러한 것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도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외국 자료를 이제 주로 번역하고 소개하는 정도로 이제 하겠습니다. 외국 분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해 놓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사람인데 마리우스 모레이용이라는 분이 이제 과달카날의 거인이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올렸습니다. 책으로 써서. 그리고서, 단순히 거인이 과거에 있었다. 뭐 홍수 전에 있었다. 뭐 아니면 홍수 이후에 고대에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 섬에는 아직도 지하 동굴계에 살고 있다. 거인 족속이, 아나킴이나 네피림,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라파임이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홍수 이후에도 가나안에 심지어 그놈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신세계 대륙에 이미 스페인 애들이 갔을 때 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 제도에는 심지어 아직도 그 지하 동굴계에 살고 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분입니다. 이제 마리우스 보레용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솔로몬 군도의 여자. 피부감은 짭짭한 토인이죠. 아프리카 토인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이제도 이제 멜라네시아다 그래서 얼굴이 시커먼데 그쪽 여자랑 결혼해갖고 그쪽에 이제 민담이나 설화나 이야기거리를 다 수집해갖고 거인 이야기가 너무나 팽배되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제도에 가면 거기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거인 이야기 물어보면 친해졌을 때 그냥 너무 일상생활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지금은 일본 애들이 그냥 일제시대 때 호랑이 다 죽였지만 조선시대 때 호랑이 얘기하면 이제 다 알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제도는 이제 호랑이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역할했던 그 호랑이의 역할을 거인들이 했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만연되어 있고 심지어 거인이 사는 동굴이 어디냐까지 가르쳐 준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 비슷한 건데 아주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음모론이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추적해 갖고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소개도 하고.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쓴 책이 있거든요. 미스터리즈 오브 솔로몬 아일랜드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섬들 제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썼죠. 몇 년 전에.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기 전에 이 과달카날 섬이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미국하고 이제 미군하고 일본군이 싸웠죠. 전쟁 역사 보면, 전쟁 영화 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뭐 남자들이야 재미있게 보죠. 그래서 이제 그 과달카나의 섬에 대해서 이제 전쟁 영화나 이런 데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사가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고학이 이제 역사학의 어떤 1차 자료를 발굴해내는 거죠. 그렇죠? 1차 사료들을. 근데 이제 뭐 책 말고 고고학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자꾸 역사를 왜곡하죠. 고고학적 유물도 조작을 해버리죠. 왜? 어떤 잘못된 목적이 있는 거죠. 역사를 왜곡하고 고고학도 왜곡하고 금기시하고 이런 짓들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뭐 역사 교과서를 뭐 검정 교과서냐 국정 교과서냐 갖고 막 싸움이 났죠. 왜 이런 싸움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게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왜곡하지 마라.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런 걸 하고 이쪽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들 이쪽 기득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역사 교육이다 하고서 약간 친일사관을 지지하는 쪽이죠. 저도 이 사람도 굉장히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또 식민사관을 배척하고 친일파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정교과서는 친일 독재 교과서다. 잘못된 사관을 갖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역사전쟁이 일어나는데, 역사전쟁에 보면, 심영환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역사 지식이 대단하던데, 여기 보면 권력자들이 항상 역사를 장악하고 왜곡하려 든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진보냐, 보수냐, 사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도 없지만, 거기에서 역사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반도에 국한된 거죠. 더 전 세계적으로 역사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이거를 초월한 어떠한 그 세팅에서 뭔가 역사 왜곡이 역사나 어떤 고고학이나 초고대사가 왜곡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죠. 금지된 고고학, 금지된 동물학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뭐 저는 자료는 없는데 외국 자료를 열심히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생한 자료를 계속 올릴 건데. 그리고 영화사가 전부 다 유대인 애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무조건 편드는데 유대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있고 돈 밝히는 유대인들이 악마적입니다. 이놈들이 사실은 역사 왜곡의 주범들이죠. 6개 영화사도 실제로 저그리스도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짜를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끝에 가서 왜곡해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 마리우스 보레이형이라는 분이 이제 솔로몬 아일랜드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솔로몬 아일랜드에서 거인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어떤 UFO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솔로몬 섬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몽땅 모으고 자료를 몽땅 모아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아직 이 책을 안 샀는데 내용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돌기에 그 내용을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과달카날 섬에 이제 솔로몬 제도의 섬이 굉장히 많은데 수백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과달카날 섬이 가장 유명하죠. 태평양 전쟁에서 과달카날이 어떤 데냐면 이게 이제 실제로 2차 대전 때 이제 지도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호주가 있고 여기 뉴기니 섬이 있고 여기 뉴 브리타니아 섬이 있고 여기 이제 솔로몬 제도가 있고 뉴 헤브리디가 있고 여기 뉴 칼레도니아.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호주 대륙의 대륙부 지역에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대륙 섬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해양섬이죠. 요거는 이제 미드웨이나 웨이크나 뭐 길버트 섬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열점이다 그래갖고 이제 해양섬들이죠. 여기서 이제 열점에서 생긴 이제 해양성 마그마가 올라와갖고 여기 이제
그 해양섬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호초 군락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작은 섬들이 이제 흩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호주 대륙붕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또 뉴질랜드가 여기서 이제 분열돼서 떨어져 나간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섬이 몇 개 층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호주로부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일본 애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이만큼은 먹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진주만을 습격한 야마모토라는 이제 일본 제도, 일본 해군 대장이 이제 원했던 거는 이만큼을 먹으려고 한 건데 실제로 이놈들이 여기까지 먹습니다. 1942년도 4월달, 5월달까지 솔로몬 제도의 한 3분의 2까지 먹고 이 코랄 여기를 산호회 여기 이제 산호초 군락이 있잖아요. 대보초라고 이 산호회에 들어오려다가 저지를 받죠. 그리고 나서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서 또 격퇴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놈들이 열심히 이제 무적으로 행군하다가 산호회하고 이제 미드웨이에서 막히죠. 해전에서. 그리고 최초로 이놈들이 어디서 막히냐면 이건 산호회 해전이죠. 여기 이제 산호회 해전에서 막히고서 이제 애들이 물러설 때 어디까지 먹었냐면 요것이 바로 이 솔로몬 제도의 여기가 이제 과달카날 섬이 요겁니다. 제가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요 나바울이라는데 뉴브리튼 섬에 나바울이다 하는 여기를 큰 기지를 만들어 놓고 호주까지 공격을 하려고 한 거죠. 저쪽에 이제 영화에 보면 호주의 이 서쪽에 다임이라는 데를 공격한 거는 자바에서 날라온 비행기인데 이쪽으로 또 가려고 한 거죠, 이놈들이.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를 끊어놓으려고 한 거죠. 최종적으로 호주까지 먹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막히냐면 산호회에서 막히고 여기 어디야 미드웨이에서 막히고 또 여기 이제 여기서 호주군에 의해서 여기서 막히는 거죠. 뉴기니 이쪽 여기서 여기 이제 코코다 산길에서 막히는 건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전쟁사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런 전쟁사를 보면 좀 더 깊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전쟁사보다 더 재미난 얘기가 숨어 있다 이겁니다. 흥미진진한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요 얘기는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과달카날 섬인데 여기 과달카날 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부겐빌 섬이죠. 부겐빌 섬, 그리고 초이셀 섬, 산타 이사벨 섬, 뭐 말레이타 섬.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과달카날 섬이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핸더슨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여기까지 먹었는데 먹고서 바로 토했죠. 왜냐하면 산호회 해전 직후에 이제 미군이 여기 해병대가 일개 사단인가가 여기 상륙을 해갖고 뺏어버리죠. 그러면서 역으로 이렇게 섬을 하나씩 뺏어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메가더 장군은 이쪽에서 가고 여기는 이제 할제이라는 제독이 일로 이렇게 가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 가는 거죠. 필리핀하고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달카날 섬이 바로 이제 2차 대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뭐 여기서 여담이지만 이제 부겐빌 섬이라는 데는 이제 그 야마모토 이소롭고 얘가 이제 죽은 데죠. 그 1943년. 그러니까 과달카날 섬에서 이제 전쟁은 이제 미군과 일본군의 전쟁이 한 6개월인가 6, 7개월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섬 하나씩 먹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던 야마모토가 여기 와갖고 시찰하다가 이제 암호가 감청돼갖고 이제 기습을 받아서 죽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난징 대학살 그 부대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부겐빌을 그러니까 미군이 이 과달카날 섬부터 하나씩 이제 이 섬을 뺏어가니까 여기서 최후 저항을 하죠. 근데 이 최후 저항하는 부대 중에 바로 난징 대학살을 일으킨 그 일본 육군 17군 육사단 이 관동군들이죠. 이 관동군 그러니까 뭐 만주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관동군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던 놈들 그 악마적인 부대가 이 태평양 해전에서 나중에 그 미군의 화력에 거의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근데 특히 난징 그 대학살을 일으킨 30-40명 죽인 놈들 그 일본 육군 17군 육사단이 여기 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1943년 4월에 이놈들도 이제 미군에 의해서 이제 거의 전멸당하죠.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 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니미츠 제도 관할하에 있고, 이쪽 섬은 이제 할제이라는 분이죠. 그 제도 관할하에 있고, 이쪽은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해서 뭐 필리핀으로 가냐, 대만으로 가냐, 뭐 이제 이래갖고 막 서로 간에 이제 약간 알력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과달카날 섬이죠. 이게 이제 메릴랜드 주라 그래서 이게 200km, 이게 뭐 한 80km 무지하게 큰 섬입니다. 뭐 대양에 떠 있는 대륙섬이죠. 작은 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뭐 영종도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의 육군의 반격이 최초로 시작되는 데가 과달카날이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여기 진격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과달카날 전투가 여기서 핸더슨 비행장을 이제 뺐냐 뺏기냐. 요 비행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에 비행장이 있으면 여기도 공격하고 뭐 여기도 공격하고 다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더 이상 허락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미군이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여기를 뺐습니다. 뺐는데 이제 아직 또 그 일본의 해군과 공군이 강하기 때문에 물자 보급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여기서 그 해병대 1기사단이 악정부터 하는데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본군이 여기가 워낙 중요한 데니까 뺏으려고 그러고 미군도 여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군인하고 뭐예요? 식량하고 병참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해전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 뭐 잠수함끼리 항공모함끼리도 부닥치고 그래서 이제 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해전 뭐 1, 2, 3차 나오고 뭐 이제 2차 대전 얘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요거죠. 여기 핸더슨 비행장이 이제 여기 솔로몬의 이제 수도가 여기에 이제 핸더슨 비행장 근처에 후니아라다 여기입니다. 후니아라인가 뭐 나오는데 거기인데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옛날 실제로 2차 대전 때 사진이죠. 여기에 보면 일루강이다. 어떤 데는 일루강이라 나오고 어떤 데는 테나루강이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드라마 미드 퍼시픽에 보면 여기 테나루강에서 일본군이 넘어오려고 하니까 미군이 막 쏴 죽이죠. 뭐 기관총으로 쏴 죽이죠. 이게 실화입니다. 이때 퍼시픽에 나오는 미드 퍼시픽에 나오는 테나루강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본군이 밤에 기습하려다가 한 서너 차례 아주 그냥 전멸당하죠. 그래서 여기를 뺏으려고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군이 여기를 뺏은 다음에 이놈들이 열로 도망갔죠. 일본 애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오스틴산에 지금 일본 애들이 이제 일본 정부에서 한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여기다가 전쟁 기념탑을 세웠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게 과달카날 섬이죠. 그래서 미국의 육군이 이제 해병대하고 육군이 최초로 반격을 육상에서 시작한 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핸더슨 비행장이다. 그래서 이게 핸더슨 비행장입니다. 이 비행장을 뺏으려고 이제 해병대 1기사단이 이제 1942년 5월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거기를 지키려고 엔터프라이즈도 그렇고 이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전쟁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뭐 부지런히 구해놨는데 실제로 뭐 함재기들 뭐 와일드 캐트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거기 그 섬을 뺏으려고 뭐 구축함 순양함 뭐 계속 가죠. 이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죽은 미군들 실제 사진이죠. 이게 일본 애들 사진이죠. 이게 이제 과달카날에서 죽은 이제 테나루 이런 데서 죽은 이제 일본 애들이죠. 우리나라 사람 비슷한겠죠. 일본 놈들 아주 지독하잖아요. 이놈들이 이제 과달카날이 왜 유명하냐면 또 일본 애들이 이제 뭐예요? 자살 공격하죠, 이놈 새끼들. 그러니까 반자이다, 만세돌격이다. 그래서 일본말로 반자이 돌격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최초로 만세돌격, 반자이 돌격한 데도 바로 이 과달카날입니다. 그래서 이 과달카날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이제 일본 역사나 문화에 보면 이제 이쇼겐메이다 그래갖고 뭐 목숨 걸고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육군 놈들은 이제 반자이다. 그래서 만세 진격. 만세하면서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공군 놈들은 이제 가미가제를 하는데, 이놈들이서 엄청나게 이제 죽죠. 그렇지만 이제 미군이 이걸 보고서 일본 군단한테 질리고 일본 애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한 적인가를 깨닫죠.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쵸. 이거 실제로 그때 2차 대전 때 만세돌격하던 사진입니다. 요거는 다 이제 영화에서 제가 스틸샷 뺏어온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사진이랍니다. 일본 애들이 2차 대전 때 이제 만세돌격하는 거죠. 그래서 몇 놈 총에 맞으면 한두 놈 살아남아도 가서 공격한다. 자살 돌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달카날에서 일본 애들이 떼죽음 당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과달카날을 죽음의 섬이다. 지금도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뭐 이놈들이 아까 이제 어디 갔죠? 저는 일본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그 친일 기득권자들이 많죠. 예. 그래서 요 일본 애들이 과달카날에 대해서 많은 애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평화의 탑이라는 걸 세워놨답니다. 이놈들이 뭐 지네들이 가해자면서 항상 평화 얘기를 하는데 요 오스틴 산에다가 평화의 탑을 세우고 여기다가 엄청 투자를 한답니다. 지금도. 근데 문제는 이 섬에 미군도 아니고 일본군도 아니고 솔로몬 원주민도 아니라 그 지하에 이 지하에 여기 좀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 여기에 큰 내부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그 안에 지하 동굴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지금도 1000에서 3000 정도의 3000명 정도의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 섬의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총종합해서 쓴 책이 아직 그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게 도입하려고 전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항공모함 해전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핸더슨 비행장을 지키고 계속 그 섬을 하나씩 탈출하려고 이제 그 당시 실제 사진들이죠. 실제 사진들. 그래서 엄청난 이제 해전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죠? 전사자도 엄청 발생하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여기서 최초로 이제 격퇴를 당하는 거죠. 육상에서는. 해상에서는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나 산호 해전에서부터 이제 격퇴를 당하지만 육상에서는 과달카날 전투에서 그리고 밀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자이 돌격을 하면서 이놈들이 자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겁니다. 그 세계 최강의 미국 해병대도 일본 애들의 이 지독한 자살 공격 앞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살 공격을 해봤자 이놈들 그런 정신 가지고 덤벼봤자 거의 만나면 이제 다 박살나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본군의 이야기 중에 그 내륙으로 이제 잔당들이 도망간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데는 이제 미군한테 점령당해도 그리고 섬 거의 전체가 점령당해도 이 안쪽에 잔당들이 숨어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이러지만 지금 엄청 뭐 전쟁 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울창한 숲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깊은 이제 아주 그 험한 산들이죠. 험산 줄령의 그 열대우림이죠. 그 속에서 숨어 있었던 거죠. 일본 잔당들이. 그놈들이 뭘 봤냐? 거인을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인을 이렇게 봐갖고 뭐 엄청나게 놀랬다는데 혼비백산 했다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일본군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하고서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콩들이 하듯이 이제 미군을 괴롭혔는데 게릴라전을 하고 그래서 잔당들이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숲에서 이 거인한테 만나갖고 막 죽어요.
이런 얘기까지만 제가 알았는데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뭐 상당히 생생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 제도의 이제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거인 얘기를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호랑이 얘기하듯이 쉽게 얘기한답니다. 단지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고속도로도 넣고 도시도 있고 문명화됐지만 아직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지에 가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삶의 일부처럼 거인이 있다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전승이나 그리고 뭐 잡아먹혔다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풀뿌리 문화에는 그 민담과 문화는 거인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의 이야기들이 호랑이, 뭐 늑대 얘기로 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호랑이나 늑대가 왜 무섭죠? 포식자죠.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 섬의 포식자는 누구냐? 여기는 호랑이가 없죠. 누구냐면 바로 거인입니다. 이 솔로몬 제도보다 조금 더 이제 비슷하지만, 위도는 비슷하지만 저쪽에 가면 어딥니까? 인도네시아, 뭐 자바, 수마트라, 그래서 조금 더 동티모르 쪽으로 오면 셀레베 섬이 나오죠. 아니죠. 코모도 섬이 나오죠. 코모도 섬의 포식자는 누구냐? 코모도 왕도마뱀이죠. 코모도 드래곤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거인이다 하듯이 이 솔로몬 섬에는 이제 우리나라 호랑이처럼 코모도 섬에 이제 코모도 드래곤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렇죠?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 알파 포식자, 아펙스 프레데터가 누구냐? 바로 거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인한테 습격당했다든가 여자 어린이가 잡아먹혔다든가 뭐 케이지에서 사육당해서 먹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의 민담 속에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솔로몬 제도의 인구가 다른 이 주변의 인구보다 훨씬 적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인이라는 엄청난 아펙스 알파 프레데터가 이게 그 인구수를 이렇게 하향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리우스라는 분이. 근데 이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거인족이나 이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고 진화론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조금 입장이 다른데 이제 약간 그 스마트한 거인은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빅풋하고 사람의 호모사피엔스의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 잡종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뮤데르에서 넘어왔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쉽게 거인 얘기가 아주 그냥 풀뿌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놀래갖고 이 나라 여자 솔로몬 제도의 여자랑 결혼해갖고 아예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모아서 쓴 게 바로 아까 그 책입니다. 미스테리 오브 솔로몬 아일랜드.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죠. 이름이 이제 이스기엘 알레부아.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수상이 아닌데 에스겔, 한국말로는 에스겔인데 이스기엘 알레부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마리우스를 호주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이민을 허가해 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아버지하고 어릴 때 갔는데 거인의 그 무덤에 데려갔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데 이 솔로몬 선 사람들이 이제 문명화가 덜 돼갖고 이 거인 얘기가 얼마나 엄청난 인류학적인 발견이고 정천 동지할 일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총대 메고 책을 쓴 거죠.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왜 안 알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들 홀라당 벗고 있네요. 근데 이제 하여간에 이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수상할 때,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골든 리치에서 이제, 골든 리치가 아니구나. 하여간 이 나무, 그러니까 여기 금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목재도 하죠. 그래서 이 목재를 그 미국 회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갖고 이 목재를 가져가겠다 하니까 이 수상이 나서갖고 같이 차를 타고 갔답니다. 토요타 픽업 트럭 타고 갔는데 가다가 이제 빠졌답니다. 이렇게 빠져갖고
내렸는데, 내려갖고 이제 구조를 요청하려고 어디 갔는데, 이 차가, 미끄러져서 옆으로 샜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차가 올라와 있고 거의 한 15피트짜리, 3m가 넘는 거인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4m가 넘는 거인들이. 그래서 놀래갖고 이 미국 사람하고 누구야, 이 수상이 도망가갖고, 도망갔다가 30분 있다 왔답니다. 오고서 오니까 이제 거인이 없더라는 거죠. 차는 원상태로 돼 있고, 이 무거운 차가 미끄러서 길바닥에 있던 차를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이 거인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거죠. 뭐 수상쯤이나 되는 사람이 거짓말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부겐빌 섬, 부겐빌은 딴 섬이구나. 과다알카날 섬에 이제, 어딥니까? 내륙 산악지대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금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골든 리치라는 금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도저로 뭘 하다가, 이 블레이드가, 이 불도저, 요거, 셔벌이 이게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이걸 떼어놓고 놨는데, 10톤이 넘는데, 이걸 어디다 놨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것이 옮겨져 있다는 거죠. 몇십 미터 옮겨져 있다는 거죠. 10톤을 들 수 있는 게 누굴까요? 거인이죠. 이런 얘기들이 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티팩트들, 거대한 아티팩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게 안 알려질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이걸 막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서 지금 따지는 거죠. 그 책에 보면. 그리고 8피트짜리 이렇게 거대한 대퇴골이 또 발견됐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내륙에 엄청난 섬이죠. 산이죠. 중앙에 산맥인데, 이게 타투바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섬 사람들은 섬이 수백 킬로미터 흩어져 있잖아요. 뭐 1000킬로미터 이상. 여러 섬에 다 가봤을 때 사람들이 특히 이제 큰 섬들 몇 개, 뭐 초이셀 섬이라든가 이런 뭐 부겐빌이나 이런 섬들이 있어요. 그 섬들, 뭐 과달카날 섬이니 뭐 이사벨 섬이니 이제 그런 섬들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굴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에서 거인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 입구까지 원주민들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타투바산이다. 이게 타투바산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 동굴 입구를 아예 거인들이 솔로몬 선 사람들이 여기다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도까지 그렸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안 올렸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이제 이 조사해 보니까 이 솔로몬 군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유형의 거인족 또는 빅풋종이 있다. 이 사람은 이제 거인하고 빅풋을 구별을 잘 안 하고 약간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네피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빅풋하고 또 유전자가 섞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말레이 반도에도 오랑날람이라는 빅풋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도 빅풋이 처녀 사진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쪽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이 솔로몬 이쪽 뉴기니 이쪽에도 이제 거인이 있다는 겁니다. 거인 아니면 빅풋이. 근데 이제 빅풋이라고 부르기가 힘든 게 얘네들이 지하 동굴 시스템에서 뭔가 문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빅풋이 문명을 가질 리는 없잖아요. 거인은 유인원, 에이프인데 거인은 이거는 이제 호모족이죠. 그래서 이 동굴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의 전기랑 다른 모종의 조명 시스템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 솔로몬 섬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 엄청나게 큰 과달카날 섬을 동해에서 서로 이 동굴을 통해 갖고 지나갈 수도 있다. 뭐 자기들 지나가 봤다. 이런 얘기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한 3,000마리 정도 살고 있다. 네, 그런 얘기까지 서슴없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오랑달람인데, 오랑달람이라는 유인원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간토피테쿠스로 보기에는 아니다. 완전한 직립보행을 한다. 얘네들은 이제 기간토피테쿠스나 빅풋은 완전한 직립보행에 가깝지만 사실은 이제 사족보행도 있죠. 그렇지만 이 거인들은 사람하고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산타 이사벨 섬입니다. 아까 여기에도 이제 거인 얘기가 너무 많답니다. 이것이 초이세의 섬이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도 이 중앙 여기 산악지대에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지하 동굴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물망 같이 거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특히 초이세의 섬은 이제 자기 부인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마리우스가 이 해안가 중에 마을이 없는 데가 있답니다. 큰 지역인데 여기에는 지금도 거인이 출몰한다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살기 좋은데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동부의 신화라든가 뭐 북아메리카에서도 이 바이슨을 아메리칸 바이슨을 때려잡고 먹는 이 거인이 있고 뭐 유럽에도 거인이 나오고 어디 가나 이 거인 얘기 사실 한국 동아시아도 있죠. 성경에는 당연히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 중에 살아남은 놈들이 도대체 어디 갔냐? 지하에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하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음모론이죠. 지구 평평선이나 지구 공동설은 너무나 극단적인 음모론이고 좀 균형 잡힌 어떤 포비든 아케올로지를 해야지 막 그냥 극단적인 음모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이 솔로몬 섬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초이세 섬, 여기 이제 산타 이사벨 섬, 여기가 이제 과달카날 섬인데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말레이타가 그래서 여기에 이 섬 사람들이 대체로 이 거인에 대해서 이름을 한 군데만 빼고 다 요 섬만 빼고 다 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혹시 처치워드가 얘기하는 뮤 대륙, 레무리아 대륙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은 이제 뮤 대륙이나 이제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어도 그거를 홍수 전에 거인의 문명, 네피림의 문명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솔로몬 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인의 말을 들었답니다. 실제로 거인의 언어가 자기들 말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이쪽 더 남쪽에 내려가면 피지섬이 있거든요. 이 동남쪽에 피지섬 이쪽에 또 어군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 책에 보니까 이제 무슨 어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다 까먹었어요. 대만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군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 어군하고 언어가 유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화론적으로 뮤 대륙의 언어가 넘어왔다. 거인이나 일반 호모 사피엔스다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 족속, 지금 이 솔로몬 섬의 지하에 살고 있는 이 거인 족속은 뮤 대륙의 직계우선 아니면 뭐 빅풋이라든가 올랑달람이나 어떤 호모 사피엔스의 잡종일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레이타 섬에서 이제 요 섬에서 여기도 이제 입구도 있는데 여기도 다 입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진은 제가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 박쥐도 여기가 크거든요. 여기 보면 박쥐도 무지하게 큰데 박쥐가 아니고 호미니드 인간형 크리처인데 생물인데 날개 달린 애들이 막 군체로 움직이는 것도 목격담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혹시 외계인하고 잡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홍수 전에 이제 네피림들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쓴 데 보면 일본 애들이 아까 그 오스틴 산에다가 솔로몬 이 나라에 이제 수상한테 돈을 엄청 먹여갖고 요걸 갖다가 이제 세웠답니다. 80년에 세우고 2011년에 이제 레노베이션 했는데 뭐 평화의 탑이다 해서 이런 걸 세웠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 평화의 탑에 일본군을 세우는 게 아무래도 외계인처럼 세워놨다. 꼬리도 달리고 귀도 뾰족하고 일본군 같지 않다. 이상하다. 일본 애들이 자꾸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자위대 해군이 자꾸 여기 와서 연습을 한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솔로몬 이 나라에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호주 연합군하고 다국적군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자꾸 한대요. 그래서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 애들이 만들었다는 그, 오스틴 산에 있는 이 평화의 탑, 요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애들이, 그죠? 태평양 전쟁, 뭐, 전몰자, 무슨 뭐예요? 뭐야, 이게. 무슨 협회, 그렇죠? 뭐, 기념협회예요. 하여튼 이제 이놈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뭐 맨날 뭐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지네들이 사람 죽여놓고 평화를 얘기하니 웃기죠. 근데 여기 보면 요 뒤쪽에, 일본군을 세워놨는데, 요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 뒤에 꼬랑지처럼 달려있대요. 그리고 일본군 같지 않고 뭐 귀도 이상하고 뭐 이상하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자세히 봤다는데.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외계인하고 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관심 없고, 외계인이 아니라 분명히 이 거인이 지금도 살아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지하에 어떠한 네피림이나 거인이나 아니면 reptilian이나 이런 애들이 뭔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루마니아의 부세지산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홍수 이전 얘기고, 이 현생에도 분명히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얘네들이 살아있으면 forbidden zoology죠. 뭐냐면 이제 금지된, 동물학인데, 죽은 것들, 옛날에 오래돼서 죽은 것들은 이제 크립토조알러지 쪽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forbidden archaeology. 죽은 거면 forbidden archaeology, 말 잘못했네. forbidden archaeology지만 다 살아있으니까 forbidden zoology가 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서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한민족의 역사도 지금 왜곡이 되어 있지만, 동아시아의 역사도, 그 다음에 전 세계 역사도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목사님들이 해석하기 어렵다. 창세기 부분 특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도발적인 자료들인데,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외국 자료에서 자꾸 찾아갖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독교 지식인들이 이런 걸 보시고, 좀 뭐 이 책을 사서 보시든가.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풀어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또 쉴 때는 이런 것만 집중 연구하는 거죠. 참신한 자료들만.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